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승 종목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전에 0.5% 안팎으로 오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상승 종목은 1,628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000개 미만입니다. 800개 정도 나오면서 상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시작하면서 안전해드렸죠. 1,420원 선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러 이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요즘의 흐름인데요. 1,419원권의 흐름. 물론 절대 레벨이 여전히 높기는 한데 그래도 한창 1,500원 얘기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사그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에 포인트 맞춰서 오늘 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총 6종목 꼽아주셨고요. 먼저 5종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5종목은 쭉 보니까 굉장히 골고루죠. SK하이닉스, HD현대, 미포, 딥노이드, 하이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의 정책 모멘텀주 있고요. 엔터섹터의 원전까지. 오늘 5종목이 다 다르네요. 네.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먼저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바라볼 때 미국 시장이 아직 변동성이 남아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특징이 미국장이 다우지수 기준 한 300포인트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려 반등이 나타났어요. 최근 시장의 특징이 수급이라는 면에서 비추어 보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에 매도 물량이 많았다 보니까 환매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결론은 시장을 크게 팔 의향은 없다라는 거죠. 현물 같은 경우도 매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볼 게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를 좀 접근하면 소위 말해서 키를 맞추는 시장의 형태가 나타날 때는 떠있는 종목은 좀 머무르거나 약간 조정이 나오고 빠져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15만 원이란 가격은 거의 이제는 도달하기 힘든 가격으로 됐고요. 이번에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한 16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지수 조정과 함께 수반된 가격이죠. 16만 원대 왔을 때는 좀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바로 반전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17만 원 선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실적 발표죠. 금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감안해 보면 주가는 시장 영향이 있어서 빠져 있는 상황인데 목요일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부합 또는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현재 주가 수준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강도들을 좀 비교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금주 목요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 그 전에 좀 매수 대응을 하고 그와 함께 실적에 대한 오픈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니 좀 그 부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하는 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열어둘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HD현대 미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14만 원 목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선주가 동반 조정이에요. 많은 매체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면 세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컨센이고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흘러가다 보니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갈리면서 반도체 쪽은 매수, 조선 쪽은 매도 이렇게 바스켓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선주를 바라봐 오시던 분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오전에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시에서 2시 반 기점으로 매도가 둔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이 시간대를 알아두시고 목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HD현대 미포가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주가가 약했던 이유가 상반기에 실적이 빌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이연이 된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그걸 감안해 보면
목요일 실적 발표를 놓고 예상치에 부합 또는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실적 시즌에 이번 주부터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플레이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실적 발표하고 예상치 하회 때 거기에 흔들려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면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다음으로는 딥노이드입니다. 작은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대가 움직인 것을 보면 5,570원에서 한 8,79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4월 15일에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왔고, 시가 출발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를 단 흐름 종가 위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세가 추가로 났고 추세는 안 깨졌는데, 오늘은 추격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 왜 그렇냐라고 하면 단기 평가 이격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대선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니 가격 조정이 한 3% 나오니까 매수한다라고 하기보다 단기 평가 이격을 좁힐 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확률이 높은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게 뭐 한 7,700원대, 7,800원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기억해 두고 종목을 바라볼 때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무작정 뭐 갭상승을 했을 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구간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게 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오늘 1%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장중에 2%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급하게 보지 않는 거겠죠. 실적 시즌입니다. 화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이브에 대해서 다뤄진 게 그 다음에 JYP 엔터에 대해서 다뤄진 게 1분기 실적의 이연 가능성이 내비쳐졌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활동도 아직은 부재인 상황이고 일부 멤버들은 하나씩 음원을 내놓지만 그 다음에 다른 라인업 같은 경우도 강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1분기 실적을 강하게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연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화요일 실적 발표 예정이고 예상치 하회가 전망되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정도보다 어느 정도 하회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장 예상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 수치가 나오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HD 현대 미포조선의 접근과 비슷하게 예상치 하회 실적이 나왔을 때 만약에 20만 원 하회하는 주가 흐름이 나오면 그땐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20만 원 근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연의 요소니까요. 단순히 실적이 빠진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인데 이게 우리가 일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때 이번 주에 이제 미국과 협상 단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부분은 산업재 쪽에서 뭐 조선 부분, 방사는 뭐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 재조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업으로 가는 구조가 확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 속에서 대형 원전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장에서 바라봤던 거는 뭐 해외 원전, 대형 원전의 수주였는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의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협업해서 이제는 가는 구조다 보니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뭐 캐펙스 이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에 AI는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의 증설 이건 시기의 문제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에너지 부분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추적을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종목을 봤는데요. 원픽은 또 따로 있죠. 오늘의 원픽 공개합니다. BHI, 좀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더 빌드업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에너지의 컨셉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멘트를 한 게 뭐 LNG에 대한 방향 부분을 얘기를 했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사업의 방향이겠죠. 그런데 두 파트 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에너지원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석탄 발전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복합 화력 발전과 관련된 수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석탄과 관련된 에너지 부분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년만큼 수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목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복합 화력 발전과 관련된 수주가 예년만큼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수주가 나왔을 때 주기기가 두산 에너빌리티, 보조기기 파트가 BHI가 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단가는 한 2만 원대 초반 왔을 때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가격 조정 나왔을 때는 도달 가능한 가격이다 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만 원대에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 한 24,000원 정도를 두고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18,0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원픽 종목은 BHI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21,500원 현재까지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9시 구간까지 여전히 우리 증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탄력은 약간은 줄었어요. 계속해서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만들어 가보시고요. 오늘 12시에 변함없이 증권 통팟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난 퀴즈쇼 푸시면서 또 오전장의 피로를 좀 한번 환기를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 방법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권 통팟에서 10문제 다 맞추시면 상금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각자의 SNS에 자랑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분께 또 통 크게 쏩니다. SNS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자세한 참여 방법 남겨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우승을 하시고 이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SNS에다가 올린 이후에 이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 주소를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요. 3만 원 상당의 TTR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또 상당히 쏠쏠하게 이 TTR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도와드려야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10문제는 이 키워드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의 힌트는요. 바로 오늘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세종시라고 정해봤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힌트들이 많이 또 나갈 거고요. 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는 특별자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넌센스로 세종대왕이 나올까요? 저도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데 12시에 문제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아저씨가 힌트 많이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좀 풀어주시면 충분히 10문제 다 맞추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12시 증권 통팟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